아리셀 화재 참사로 인해서 이 불을 끄기 어려운 왜 D급 화재로 분류된 금속 화재 위험성이 지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뭐냐면 전국 소방서에 이제 이 금속 화재 대응을 위해서 있어야 될 D급 소화제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게 지금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D급 소화 장비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성능마저 막 들쑥날쑥하고, 심지어는 화재 현장에서 충분히 이걸 가지고서 신뢰할 수 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분명 지난해 한 3월달만 해도 이제 소방청에서 D급 소화기에 대한 성능 기준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뭐 예고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화재 참사가 일어나기 이전 단계에서까지도 그 이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죠. 아무튼 어제 서울신문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각 소방청에서 가지고 있는 소방약재 보유 현황이 확인이 됐는데, 이를테면 금속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공장들 한 32,350여 곳,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경기도거든요. 32,350여 곳이나 몰려있는 그 경기도의 경우가 마른 모래가 한 430kg이 있고, 팽창질석은 7만 한 300리터, 팽창 진주암의 경우는 한 600리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마른 모래 한 480kg이나 팽창질석이나 팽창 진주암 같은 경우는 480리터는 있어야 이 가정용 분말 소화기 있죠, 그 한 3.3kg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마른 모래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480kg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경기도에 430kg 밖에 없다라는 거, 이미 있으나마나한 수준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겨울에 이제 미끄럼 방지나 제설용으로 쓰이고 있는 게 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소화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요, 특정 지역에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강원의 경우에는 금속 화재 위험 공장이 1076곳이나 있고요. 제주 역시도 이제 176곳이나 있어요. 그런데 해당 지역의 그 소방청에서 아예 해당 그 소화제 물질을, 금속 화재 대응하기 위한 소화제 물질이 보관되고 있는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국에 금속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공장이 정말 수만 곳에 달하는 상황인데다가, 심지어는 2020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상반기까지 화학적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화재가 약 3,200여 건에 달하는 상황인데도 현행법상 금속 화재를 별도의 화재로 분류해두지 않은 점, 그래서 금속 화재용 소화 물질이나 장비를 보유할 의무도 없다 보니까 피해를 예방할 방법이 없었던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이것도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또 다른 문제는 더 있습니다. 지금 뭐 언론들을 통해서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뿐만이 아니라 금속 화재에 있어서는 모래를 사용해야 된다라든가, 심지어 이번 아리셀 참사가 있던 당시에 소방당국에서 마른 모래를 활용하려던 방식을 검토하다가 리튬이 소량이기 때문에 물을 사용했다라고 밝힌 것처럼 금속 화재 대응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도 없다라는 지적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리셀과 마찬가지로요, 염화사이오닐 1차 전지를 생산하는 세계적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금속 화재가 발생했을 때 모래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1차 전지에 있어가지고 시장 점유율 1위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 회사 사프트의 경우에는요, 금속 화재 진압 수단으로 휴대용 소화기나 일반 분말 소화기 효과 없다, 절대 사용하지 말아라, 가능하면 다량의 냉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납품사에다가 안전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또 다른 1차 전지 기업인 타디란의 경우에도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D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된다, 분말이나 이산화탄소 소화기 절대 사용하지 말아라, 경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두 기업에서 모두 강조하고 있는 점이 뭐냐면,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래 사용하지 말아라, 그걸 강조를 합니다. 현재 리튬 관련된 어떤 1차 전지 화재가 이제 특수약재나 모래만으로는 진압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스케일에 준하는 대량의 물을 뿌리거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충분히 사전 진압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D급 소화기를 사용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1차 전지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 정보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이게 뭐 공개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비공개 자료거나 그러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소방 당국은 물론이고 이걸 보도하는 언론들은 제대로 관련된 전문성과 인식도 없이 쏟아내고 있으니 정확한 진단과 대응책 마련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드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어디 그뿐입니까? 염화사이오닐 1차 전지 화재의 경우는 기화로 인한 독성 물질이 이제 인체 점막에 닿게 되면은 화상을 일으킨다고 하죠. 이걸 호흡했을 때 화상은 물론이고 갑작스럽게 이
고통, 그리고 이 화상이 입으면서 어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현장에서 이걸 마시게 되면 패닉이 오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안내 문건들에서도 이런 모든 화재 상황에서 자가 호흡 장치를 착용해야 된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된 기업들이 이걸 구비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아리셀의 경우에도 보게 되면 방독 마스크와 보호복, 안전화 고작 8세트 뿐이었던 점을 보세요. 관련 기업들의 넉넉한 장비 구비와 안전교육 필요성 제고를 위한 전수조사, 그 확충이 시급한 거죠. 그런데 기업도 기업이라지만 소방당국과 경찰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아리셀 화재 현장 일대에서 마스크 없이 수습하는 모습이 지적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도 문제지만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그 미흡함이 참담한 수준인 거죠. 아무튼 이번 아리셀 화재 사건, 우리 사회 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비극적인 사건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고요. 그 수면 아래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대비 부족이란 계속된 그 위험천만한 줄타기를 멈추고, 앞서 강조했듯이 전문성 강화, 장비 확충, 안전교육 강화, 이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다지는 일에 국회 차원에서 좀 신경을 쓰길 바랍니다. 뭐 어차피 안전 문제에 무관심한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은 기대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요.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해줘야죠.